그 필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좀 못한 게 있어서 요 부분은 요 엘리어싱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일단 엘리어싱이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엘리어싱을 목격한 적은 있을 거예요. 휠. 휠이 차는 분명히 앞으로 가는데 휠이 막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경험한 적 있죠? 그게 일종의 엘리어싱이에요. 예를 들면. 분명히 차가 이렇게 가면은 바퀴도 일로 가는데 바퀴가 막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응? 이게 뭐냐면 사람 눈에 샘플링 레이시 있거든요. 사람이 그 마치 카메라 동영상 찍듯이 사람도 눈으로 이 샘플링 레이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냐? 아까 우리 다루는 데이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샘플드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연속 데이터를 결국은 컴퓨터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은 다 디지타이즈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샘플링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면은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되게 고려를 많이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지금 이게 사인 웨이브가 있는데 내가 샘플링을 요렇게만 샘플링을 했어요. 그럼 저거 이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주기가 더 늘어져 보이죠. 저걸 이으면.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으면. 삼각판처럼. 그러면서 주기도 이제 원래 주기보다 뭐 다르게 보이지. 그러니까 샘플링을 더 빨리빨리 촘촘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빨리 그 기준을 세운 게 이제 그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어스 프리퀀시, 엘리어싱이 뭐 가칭, 별칭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제 가짜 프리퀀시라는 거지. 진짜 프리퀀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호가 있어. 신호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빠른 신호가 만약에 100Hz야. 그러면 샘플링을 몇 헤르츠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Hz 이상이 아니라 초과. 200Hz 초과해서 해야지 엘리어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제 초과해서 해도 아니 딱 맞추면 여기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러면 엘리어싱은 안 생기는데 삼각파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배가 아니라 한 10배 정도 빠르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자, 지금 신호가 예를 들어 이거 볼게요. 400Hz인데 내가 180Hz로 샘플링 했다. 그럼 400 빼기 얘한테 가장 가까운 n을 이제 고조편하고 그러는데 1부터 곱해보는 거예요. 1 하면 180이니까는 400 빼기 180보다 2 곱하면 360이잖아요? 그럼 차이가 더 적죠? 3을 곱하면 400, 38에 24, 540이죠? 540에서 400 빼면은 140. 2 곱할 때가 가장 작지. 그래서 40Hz로 보인다는 거예요. 400Hz인데 180으로 샘플링하면 40Hz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180이니까 얘가 90보다 작아야 되는데 100이니까 80Hz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맞지? 이런 게 엘리어싱이고 이거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보면 엘리어싱이 없으면 아까 100Hz 이 10배잖아요? 10배니까 엘리어싱이 안 생기니까 100에 딱 FFT 할 때 딱 걸리는데 여기는 뭐예요? 200, 400인데 100, 200, 400이 하나도 없지. 20, 40, 80 나왔죠. 20, 40, 80. 엘리어싱 되면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다르게 나온 게 보여요. 자, 요번에는 이제 필터링인데, 자, 필터는 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노이즈라는 거 들어보죠. 노이즈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나쁘죠. 그러니까 항상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필터는 뭐예요? 나쁜 거를 걸러주는 거. 그럼 노이즈를 걸러주는 거는 필터링. 그러겠죠? 근데 노이즈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드론이 택배로 발송되는 시대가 이제 머지않았다. 중국의 뭐 심천이나 이런 데는 이미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어떤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도심에서 드론으로 택배가 막 날라들면 자기는 소송을 할 거다. 왜냐면 나 자야 되는데 맹맹맹맹맹맹 막 창문에서
밤 뭐 11시에도 맹맹 돌아다니면 피곤하지 않냐. 노이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좋대요. 그런 소리가. 이 정적보다는 맹맹맹맹 소리 나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낀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노이즈가 아니죠. 그래서 그 노이즈나 이런 것도 상대적이듯이 노이즈가 상대적이면 필터링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냐, 결국은 원치 않는 거냐 개념인 거지. 무조건 막 잡음이면 다 노이즈가 아닌 거예요. 어떤 땐 잡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잠자는 뭐 아스마 해가지고 막 비 오는 소리 막 그거 사실 화이트 노이즈거든요. 근데 왜 노이즈를 들어? 오히려 처방약이죠. 그럴 때는 필터링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엘리어싱을 방지하는 거 해가지고 또 이게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보면 뭐예요? 엔티 엘리어싱. 안티 나오면 반대잖아요, 반대. 엘리어싱을 방지하는 필터는 뭐냐? 그럼 여기 또 쭉 읽어보면 주르르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간단히 이것만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티 엘리어싱 필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아날로그 필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엘리어싱은 언제 일어나요? 샘플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샘플링 안 하면 엘리어싱 아니에요. 내가 이미 샘플링 하고 나서 무슨 뭐 방지 못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아날로그 싫은데 여기 1000Hz가 있어. 근데 샘플링 했는데 1000Hz가 일로 넘어왔다고 쳐봐요. 50Hz로? 그걸 어떻게 없애? 못 없애죠. 그러니까 1000Hz 자체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날로그 상태에서 이미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여기서 샘플링을 해야지 완벽한 NTL리스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PC나 이런 데도 NTL리스팅이란 말을 써요. 아날로그인데 이건 이미 PC에서 뭔가 계산하는 건 다 디지털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디지털 NTL리스팅 필터.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뭐냐면 원래 샘플을 좀 더 낮게 다운 샘플링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랬을 때 여기서 하이 프리퀀시 쪽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요게 디지털 엔티얼리싱 필터예요. 근데 통상 우리가 말하는 엔티얼리싱 필터다. 다 아날로그세요. 여러분들이 뭐 장비 같은 거 계측 장비 있잖아요. 그 안에 엔티얼리싱 필터가 있다. 이거는 다 아날로그 필터가 있다는 얘기. 그래야지 말이 되지. 자, 그래서 필터, 이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본 거예요. 자, 필터에 대한 스펙이에요. 간단히 보면 이제 용어가 이게 이제 프리퀀시 영역이고 저쪽은 이제 뭐 개인이라고 보면 돼. 인풋 대 아웃풋. 그럼 여기가 패스밴드라고 통과 대역이야. 요 주파수 대역은 신호가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호가 통과하지 못하는 대역이고. 뭐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는 이제 트랜지션, 전이 구간이고. 그래서 요런 데에 이제 리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규정하는 스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로우 패스, 로우 프리퀀시만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너럴하게 보면 이런 식이지. 이게 지금 얘는 필터 타입별로 로우 패스 필터를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얘는 버터워스라는 필터인데 패스밴드가 평평하죠. 여기 스탑밴드도 평평하고 얘는 뭐예요? 패스밴드가 리플이 있죠. 스탑밴드는 평평하고 얘는 여기가 평평하고 여기 리플이 있고 양쪽 다 리플이 있고. 자, 뭐가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아까 트랜지션. 트랜지션이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점점점 요 두 개는 비슷하고 여기 되게 급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정확하게 주파수를 자를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뭐예요? 인풋 대 아웃풋 게인이 좀 값이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게 예를 들어 무슨 어떤 값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그러면 얘를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주파수를 절대 통과시키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샤프하게 하는 게 좋겠죠. 얘는 왜냐면 이게 늘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주파수는 대충 막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밴드 타입에 따라서 이게 로우 패스, 로우 프리퀀시만 통과하는 거고, 이거 하이 패스. 이 밴드만 아까 첫 번째 제가 스펙 그림 제너럴하게 한 거 그거죠. 얘는 밴드 스탑. 중간만 통과 못 시키는. 다른 말로 노치 필터라도 해요. 노치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노치라고 하니까 노치 필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디서 뽑아왔냐면 여러분들 이제 말미잘 이게 드래그 앤 드랍 모드에 보면 여기 시그널 프로세싱 탭에 여기 뭐 IAR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예를 버터스 말고 체비시프하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오다를 여기 작게 해보세요. 그럼 저게 좀 달라지죠. 오다를 뭐 크게 하면 리플 개수가 좀 달라지죠. 그죠? 즉시 여기에 필터에 대한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이 X축이 주파수일 때 이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고. 뭐 다른 필터를 쓰면 이렇게 모양이 다르다는 거. 참고로 뭐 하이패스면 뭐 이렇게 될 테고 얘는 이렇게 될 테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여기엔 버터워스를 많이 쓰겠죠? 여기 평평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예를 간단히 내가 한번 필터를 해볼게요. 자, 프리퀀시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게 아까 제 휘파람 소리죠? 그래서 난 요것만 하고 싶은데 여기 뭐가 자글자글 뭐 있잖아요. 요거는 휘파람 소리하고 상관없는 백그라운드 노이즈 같아. 그러면 요것만 딱 내가 뽑아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써도 되겠죠. 하이 패스를 하거나 여기 없으니까 하이 패스를 해도 밴드 패스를 해서 요만큼만 뽑거나 하이 패스를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아까 트랜지션이 좀 있으니까 뭐 한 1200, 컷오프 프리퀀시 1200으로 해서 하이 패스를 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타임 신호에서 IIR을 뭐 이건 6차로 하고 그냥 여기 1200 이걸로 하면 되겠네. 이거를 다시 자, 필터링을 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FFT 해보면 없어졌죠? 앞부분이. 앞부분이 없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여기서 필터를 적용했더니 없어졌죠. 여기에 보면 샘플로 모델링 방식으로 한 게 있어요. 휘슬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이게 그건데 자, 이 필터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 백그라운드 휘파람 소리하고 백그라운드 막 섞여 있지. 자, 이거를 FF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 앞부분을 필터 써서 여기 밴드 패스 필터 쓴 거예요, 여기는. 밴드 패스 필터 써서 이렇게 제거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두 개가 섞어서 디스플레이 돼서 그런데 제거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놈이야, 이놈. 여기서 저기 필터도 된 거. 자, 얘만 해서 하나만 있어야 소리가 나가지고. 다르죠? 자, 이거랑 필터 안 된 거. 다르죠? 그러니까 저주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없어진 거야. 지금, 아이고. 이거를 통해서. 아까 꺼 하는 게 없어졌잖아. 신기하죠? 이게 필터링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봤지만 이게 이제 항상 모든 게 한 가지로 다 끝낼 수 없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기도 보면 자, 얘는 다행히 요 저주파하고 고주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 그 내가 고주파만 요것만 딱 잘라낼 수 있는데 여기에만 섞여 있으면 못 빼내지. 그건 훨씬 어렵겠죠. 좀 난이도가 높겠지. 그런 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그건 누구나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필터라는 걸 이제 이 주파수 개념에서 본 거예요. 이 로패스, 하이패스역에 X축이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만 패스, 하이 프리퀀시만 패스 시키겠다는 거고. 이건 밴드, 중간만 패스 시키겠다. 중간만 안 통과시키고 양옆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프리퀀시 FFT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수식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이제 수식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개념을 얘기하려고 수식을 넣은 것 뿐이니까. 무빙 에버리지라고는 들어봤죠? 이동평균. 주식하세요? 주식하는 사람 있잖아. 15일 이동평균. 뭐 이런 거. 주식 안 하는구나.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 뭐 있잖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거 이동평균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동하면서 평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FIR 필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Finite Impulse Response인데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 자료 그런 데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대신에 요 n분의 1, 뭐 3점이다 그러면 뭐 3분의 1이 계속 곱해진다는 개념이에요. 웨이트가 일정하게. 그리고 IIR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앞에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인풋만 있어요. 현재 인풋하고 과거 인풋. 얘는 뭐예요? 현재 인풋, 과거 인풋 다 있고 과거의 아웃풋도 있어. IIR은 이게 리커시브하게 계속 지금만이 아니라 그 전에 리스폰스도 알고 그 전에 리스폰스 계속 이 무한히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물어볼 건 몇 개 없는 거지. 여기도 똑같아요. FIR로 IIR 성능을 내려면 그 차수, 오더라는 게 한 몇 배 훨씬 더 많아야 돼. 여기서 뭐 한 FIR로 뭐 10차를 IIR로는 뭐 한 3차면 똑같은 성능을 낼 수도 있는. 대신에 뭐예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불안정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필터링이 될 수도 있지. 지금 나는 많이 변했는데 너무 과거 데이터를 많이 가중치를 두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했냐면 IR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얘예요. 그냥 현재에서 현재 값하고 현재 인풋하고 바로 이전 아웃풋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개수만 곱해주면 돼. 그리고 필터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알파 값에 따라서 좀 더 스무드하게 되느냐, 좀 덜 필터링 되느냐. 이거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 IR의 차수를 1차, 이게 N차까지 할 수 있는 거를 1차 로페스 필터만 가능한 거예요, 얘는. 근데 대부분은 거의 상당 부분 로페스 필터만 많이 쓰거든. 왜냐면 노이즈가 보통 하이 프리퀀시니까. 그러니까 로 프리퀀시만 통과하는 거로 대부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걸 많이 써. 그래서 뭐 이거 필터링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본 거고, 이걸 먼저 설명하고 요 앞에 실습을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FIR, IR이 있고 요 두 개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 요거하고 요것도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FIR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무빙 에버리지라는 게 있고, IIR은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무적으로 이 두 개를 많이 쓴 저건 뭐냐? 무슨 차이겠어요? 저 위에 거는 내가 어느 프리퀀시부터 어느 프리퀀시까지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이 패스인지 로우 패스인지 밴드 패스인지 정할 수 있지. 얘는 로우 패스밖에 안 되고 어디 자르는 거를 못 해. 프리퀀시를 메드르츠까지 로우 패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충 연관성은 있어요. 그 몇 점이냐 그런 거 연관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뭐 10Hz까지 패스시키겠다 이런 걸 못 해. 그냥 트라이얼 에러로 필터링이 좀 많이 됐네 너무 그럼 좀 줄이고 늘리고 뭐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위에는 뭐야?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차수를 몇 차에 프리퀀시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만 통과시키고 방법은 뭐 아까 네 가지 방법 중에 또 다른 필터가 있으면 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좀 더 정확한 거겠죠 위에는.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저기 첩 신호를 하나 만들어요. 0에서 200Hz까지 쭉 첩 신호가 뭐냐면 이런 걸 첩 신호라고 그래요. 주파수가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예를 들어 저거는 0에서 300Hz까지 주파수가 점점 막 빨라지는 거. 반대도 있겠죠?
처음에는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 그러니까 업 초프냐, 다운 초프냐, 뭐 이런 거지. 이거를 뭐 200에 0 하면은 다운 초프겠고, 0에서 200. 자, 요 신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 신호 만들어서, 요 신호 만들어서, 요 IIR 필터링까지. IIR 필터링은 여기 필터링에 IIR하고 버터호스 그대로 아마 내비두고 요것만 바꾸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도 아마 거의 그대로 얘가 디폴트로 2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한 200 정도로만 해서 한번 간단히 필터링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게.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뉴 모델에서 깨끗하게 해놓고 데이터에 뭐 여기에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여기 우클릭 하셔도 되고 select 데이터 프로퍼티에 자, 처프를 고르고 뭐 앰플튜드는 1, 샘플 레이트는 뭐 1000Hz라고 레코드는 1초, 0에서 200Hz까지 200Hz까지 이렇게 변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나오는 이유는 얘가 디폴트로 이렇게 시그널 원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연결이 안 됐으면 연결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나왔죠, 바로? 이 소리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점점 빨라지죠? 오? 아, 궁금하면 이제 다운 처프도 한번 해보면 되지. 그럼 반대로 200에서 0으로 줄는 거. 얘는 이렇게 점점 하이 프리퀀시로 로우 프리퀀시로 갈 거 아니에요. 음.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 프로세스에 여기서 우클릭을 딱 해보시면 이제 어펜드를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를 엘리먼트를 만든 다음에 이 다시 우클릭해서 실렉트 해가지고 여기 프리 프로세서 스태티스틱스 필터링 뭐 스펙트럼 있잖아요. 필터링에 IIR 딱 하고 요게 지금 0.15로 돼 있네요. 이거 뭐가 아 이걸 선택 안 해서 그래요. 자, 시그널 1을 선택하고 이거 50으로 50Hz까지로 딱 하고 뭐 얘만 하면 얘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같이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잘렸는지. 그럼 이렇게 같이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모양도 내가 이름을 좀 바꾸고 싶으면 여기 뭐 처프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뭐 IAR 필터 한글 쓰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첩부 신호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어차피 이제 두 개가 같이 됐으니까 뭐 플러스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는 거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첩프 대 뭐 저역 통과 필터 링 뭐 이렇게 딱 하시면 되지. 왜냐면 얘가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 쫙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근데 내가 0에서 50Hz까지만 통과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앞부분만 이렇게 통과된 거예요. 뒷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보자고요. 뭘 하냐면 FFT를 한번 해보자고. 일단 FFT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 그냥 셔플을 FFT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필터링 한 놈을 FFT 하고 두 개 했어요. 여기다 이제 이름을 뭐 써주지? 자, 이건 첩프 FFT 한 거고. 요거는 필터링 한 거를 필터링 FFT.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볼게요. 두 개를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거잖아요. 첩프 0에서 200Hz까지만 값이 있죠. 뒤에 없잖아. 근데 내가 아까 뭐야? 50Hz까지 로패스 했잖아. 그러니까 50Hz까지만 로패스 된 거 아니야.
EDN으로 패스가 안 되고. 이해되죠? 왜냐면 지금 얘는 첩프 신호니까 운이 좋게 로, 하이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 얘만 봐도 로 패스 됐구나 알지만 저기 섞여 있으면 로 패스가 제대로 되는지 몰라. 물론 이제 막 이게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좀 사라졌으니까 로 패스가 됐다는 정도로 느끼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봐서는 메드르츠까지 지금 로 패스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만 만약 뭐 수분 그림 찾기로 해서 이것만 딱 봤어. 자, 메드르츠까지 지금 패싱된 거야. 모르잖아. 근데 주파수 영역에서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어차피 FFT도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이따 또 한 번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자, 사실은 이 첩 신호는 FFT에서는 정보를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해요, 생각외로. 왜? FFT는 어떤 때 유용하냐면, 이 신호가 그 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 시그널. 예를 들어, 막 이런 노이즈 있잖아요. 랜덤하지만 거의 뭐 일정한 이런 거일 때 유용하지. 사람 목소리 막 주파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해.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만 보고 얘가 점점 주파수가 빠른지 느린지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보고 모르죠. 업초프라나 다운초프라나 이 FFT랑 똑같아요. 이거 별 큰 정보를 얻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걸 써요.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FFT 필터링 하지 뭐 그냥 셔플을 여기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걸 클릭하고 얘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주파수야. 요게 값이고. 뭐예요? 이 주파수. 이 색깔이 이제 그 피크 값이란 말이에요. 이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색이 이제 큰 값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점점 증가하잖아. 뭐야? 업초프란 얘기지. 그러면 아까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거를 아까처럼 반대로 얘를 200으로 하고 얘를 0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얘는 똑같이 나오죠, 지금. 얘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FFT 했더니. 근데 얘는 다운으로 나오지. 그래서 FFT로는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 우리가 0에서 200까지 있다는 건 아는데. 근데 이게 점점 신호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지 구별을 못 하잖아. FFT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이그젠플의 보이스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그 여성분 자, 이 소리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만 보면 뭐예요? 아, 여기서 1500 요때가 좀 진하게 나오죠. 그리고 시간은 어느 때예요? 아, 요쯤 초기하고 한 요쯤에 그 소리가 좀 크게 나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 남자는 보면 이게 더 낮잖아요, 지금. 진한 영역이. 예? 한 뭐야? 800대? 낮고 그다음에 이게 밀직선으로 쭉 됐다는 게 그게 이제 아까 뭐 440Hz 그렇게 순음, 단조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쫙 나와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스펙트로그램 이게 이제 쇼타임 후레 트랜스폼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파워로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얘는 아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래서 50Hz로 빼.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이패스로 바꿔보고 하이패스로 바꿔보면 이제 요 뒤만 나오고 아까 그것도 뒤만 이렇게 앞에는 좀 안 나오다가 뒤만 나오고 이러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쭉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까 이제 네 가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무빙 에버리지,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FIR, IIR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비교해 본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얘기했냐면 요게 좀 특이하죠. 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고 했을까? 봤더니 임펄스 리스판스가 exponentially decay. 이 임펄스 리스판스 모양 때문에 임펄스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4시에 이제 FFT 쪽 보시면 FFT를 지금 여기 조금 맛봤어. 그걸 좀만 알면 이제 신호출이 감이 이제 잡힐 수가 있어. 오케이? 되었다가 4시에 시작하시면.